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카페 창업을 부추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수가 있으면 도박판에 끌어들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네, 저도 최근 폐업한 모 카페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장님이 저에게 건넨 말이었어요. 사장님은 몇 달 전 2년간 운영하던 카페를 폐업하셨고요. 지금 카페 시장은 포화 시장이 맞아요. 아무리 커피 소비량이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카페가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죠. 아니, 카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덕지덕지 붙어 있기도 하고 편의점에서조차 커피를 내려주니까요.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카페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년간 네이버 검색창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카페 창업이 월등히 많죠. 사람들은 아직도 식당 창업보다는 카페 창업을 선호하고 있어요. 실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커피 전문점 수는 7만 개가 훌쩍 넘으면서 한 해 약 1만 5천 개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어요. 치킨집이 1년에 6천 개에서 7천 개 정도이니까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생겨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편함이에요. 편함.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 편하고 쉬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거기에서 비롯되는 창업 아이템이 카페라는 거죠. 2010년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진이 대학생들에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난 뒤에 옆 사무실 그리고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곳 가운데 한 곳에다가 이 설문지를 제출하도록 주문했어요. 먼 곳에 제출하는 학생은 당연히 한 명도 없었죠.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멀리 있는 곳에 설문지를 제출하면 선물을 준다고 다음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설문조사를 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선물을 줌에도 불구하고 약 10%의 학생들만이 먼 곳에다가 설문지를 제출했어요. 어떠한 선물일지에 대한 기대 심리보다 불편한 게 더 컸던 거예요. 힘드니까. 오프라인 장사도 사실 이 편함의 카테고리에 속해요. 무언가를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파는 일,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이건 역시도 이 편함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 창업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들 몰려드는 거고요. 카페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더더욱 쉬운 것, 편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사람들 인식 속에서 말이에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카페 하면 떠오르는 건 우아한 근무지예요. 우아한 근무지. 식당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떠오르는 거죠. 카페는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으니까요. 거기다가 더해서 찌지고 볶고 끓이고 데치는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장사라는 생각이 들까요? 카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카페는 장사가 아니라고 해요. 무언가 포장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강한 부분도 있는데 새로운 뉴 비즈니스라고 하죠. 단순한 동네 식당 사장이 아니라 우아한 근무지에서 분위기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향을 음미하면서 진한 커피를 맛있게 혹은 예쁘게 내리는 직업이니까요. 다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카페에는 요리를 하는 공간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만 요즘에는 카페에서 요리를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대폭 감소해요. 커피만 내리면 될 줄 알았지만 에스프레소에 우유만 섞으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뒤늦게 불을 사용해야 하는 메뉴를 좀 추가하고 좋은 디저트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자꾸만 생겨나는 옆 카페를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노심초사 장사를 하다가 포기하게 되죠. 메뉴 구성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카페 창업이기 때문에 레시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저 인터넷에서 떠도는 레시피 혹은 1, 20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레시피 통합 문서 하나를 가지고 카페 오픈을 하죠. 카페에서의 맛은 식당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시각적인 요소는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게 카페이고요. 누구는 소개를 받아서 메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시작하는데 누구는 단돈 10만원짜리 레시피북으로 카페를 차리면 그 어느 손님이 그걸 구분하지 못할까요? 맛에서부터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 말이에요. 카페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캠핑하는 방법부터 어떠한 시럽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호불호가 확실히 갈려요. 지금의 손님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는 좀 짧지만 그만큼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게 커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맛도 점차 고급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동네 카페라도 새로이 진입하는 강자들에게 잡아먹히고 또 게임도 되지 않는 창업을 처음부터 한 거라는 걸 뒤늦게 알게 돼요. 영상 초반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카페 창업을 부추기라고 한 그 사장님이 본인이 딱 그런 케이스라고 했어요. 프랜차이즈로 차리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저가 커피를 하려니 남는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소자본으로 동네 카페를 차렸다가 2년이 가기만을 기다리다가 폐업을 하셨어요. 2년 동안 해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분은 이미 식당 경험도 많으세요. 치킨집도 하셨었고 백반집으로는 돈도 많이 버셨어요. 몸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카페를 차린 건데 해보니까 카페가 오히려 더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고 메뉴에 대한 트렌드도 굉장히 빨리 캐치해야 되며 식당보다 더 주먹구구식 운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식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카페는 지식장사예요. 지식장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장사라는 거예요. 이건 식당도 별 수 없는 문제이지만 카페는 오히려 그게 더 심해요. 동네에 그냥저냥 밥집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장님들은 3년, 4년, 5년도 장사를 하세요. 그런데 카페는 그게 안 돼요. 커피 머신기부터 고민, 고심의 연속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받지 않은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빈번하고요. 이 세밀한 레시피 조정도 한 몫을 해요. 끊임없이 신메뉴도 계속 출시해야 하고요. 식당과는 그 결이 조금 다르죠. 그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고 식당보다 더 쉬울 것 같고 분위기 좋은 직장을 새로 잡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절대 만만한 공간이 아니에요. 얼마 전 TV를 보다가 신화 전진의 예비 와이프가 15년간의 스튜어디스 생활을 끝내고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걸 봤어요.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종착지로 카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예인 패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많을 거예요. 똑사모에서도 카페의 비중이 조금 높았거든요. 이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레시피를 조정하고 신메뉴를 구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사이드 메뉴 역시 어느 회사의 제품이 어느 분이 만드는 디저트가 맛있는지 매번 테스트하고 있어요. 휴일이면 뭐 2시간, 3시간이 넘게 걸려도 꼭 핫한 카페를 가봐요. 뭐가 다른지 체크하고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요. 온갖 재료는 이것저것 다 사보고 심지어 외국 사이트까지 뒤져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열정이 없다면 카페는 사실상 미운 사람에게 추천해야만 하는 아이템이 맞아요. 얼마 전 카페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카페가 식당보다 훨씬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말이에요. 이 말인즉 식당은 확장하기가 쉽지 않은데 카페는 사람들이 다들 한 번쯤은 솔깃한다는 거죠. 심지어 지인들까지도 그거 나도 해볼까 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제 와이프조차도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카페 창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헛웃음이 나온 적이 있어요. 치킨 공화국 다음에 카페 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카페라는 신종 드림이 생긴 게 맞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카페 창업이 결코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카페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커피 맛을 어느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A카페, B카페, C카페의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를 마셔보고 내 입맛에 맞는 커피를 확실히 찾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고 저것도 똑같아 라는 반응은 그냥 편의점 빨대 커피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일 게 분명해요. 그리고 그저 편하게 분위기 있게 커피 냄새를 맡으면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창업비의 1%만 투자해서 원데이 클래스라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골목 식당에는 식당들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음식 레시피도 백종원 대표가 유튜브에서 공개하고 있고요. 카페 골목 식당 컨셉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또는 카페 레시피에 관련한 유튜브 채널도요. 물론 있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공개를 하지 못해요. 이유는 그만큼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디테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회사에 어떠한 재료를 몇 그램 넣어야 이런 맛이 나는지 알려줄 수 없거든요. 그게 노하우이니까요. 재료 소싱 자체가 카페에서는 노하우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 만든 재료이든 아니면 수입을 통해 받아야 하는 재료이든 말이에요. 원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식 장사를 하는 만큼이나 힘든 게 카페라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적어도 창업비의 1%로 99%를 건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 건프로 들어갈게요. 많이 파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